아이고, 내 딸이 바닥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매력이 없으니까 우리 진우가 바람을 피운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들, 이런 시어머니 봤어요? 내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내 이름은 박순녀입니다. 올해 66이고요. 딸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살았어요. 딸 이름은 최윤정, 32이에요. 착하고 예쁘게 키웠는데 시집간 지 5년이 됐습니다. 사위 박진우는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나쁘지 않고 회사도 나름 큰데 다니니까 딸 시집 보낼 때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딸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엄마, 진우 오빠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딸이 전화로 하소연할 때마다 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처음엔 회사 일이 바쁘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더라고요. 와이셔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여자 향수 냄새 같은데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 마음도 덩달아 불안해지더라고요. 윤정아, 혹시 다른 증거는 없니? 팬티에 이상한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휴대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언제 만날까? 하면서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내 딸이 남편한테 당하고 있구나. 이 악한 세상에서 내 소중한 딸이. 윤정아, 엄마가 갈게. 당장 갈게. 나는 급히 짐을 챙겨서 딸네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가슴이 뛰어서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네 집에 도착했을 때 윤정이는 소파에 앉아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평소에 화장 안 하고는 못 나가던 딸이 맨 얼굴로 앉아 있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 딸이 내 품에 안기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윤정이 많이 힘들었지?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겠어요. 진우 오빠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딸이 말하다가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 마음도 함께 아팠어요. 그리고 어제는 진우 오빠 주머니에서 호텔 라이터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호텔 라이터? 라이터라고? 어떤 호텔?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이에요. 진우 오빠한테 물어봤더니 회사 회식 때문이라고 하는데 회식을 호텔에서 해? 그러게요. 이상하죠? 그래서 더 확인해보고 싶은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박진우가 들어왔어요. 시간을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평소보다는 일찍 온 편이었어요. 장모님 언제 오셨어요? 박진우는 태연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셔츠 칼라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여자 입술 자국이었어요. 진우야, 너 어디 갔다 오니? 내가 차분하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왔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훤히 보였어요.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사위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진우야, 솔직히 말해. 다른 여자 있지? 내가 직접적으로 물으니까 박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장모님 무슨 말씀을. 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뭐가 무슨 말씀이야.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조용히 해요. 이 미련한 우리 딸은 아직도 이 남자를 감싸고 있었어요. 내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박진우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태연해졌어요. 아,
이거 동료 여직원이 술 취해서 실수로 묻힌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이 남자는 거짓말하는 것도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럼 팬티에 묻은 얼룩은 뭘로 설명할 거야? 딸이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그러자 박진우의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야, 최윤정. 남편을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추궁해? 장모님도 계신데 적당히 해. 의심병이 도를 넘었어. 박진우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화를 내는 게 전형적인 바람둥이 패턴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어요. 딸은 남편이 화를 내니까 더욱 위축되어 버렸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윤정아, 뭐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내 딸이 당당하게 따져야 할 걸 미안하다고 하고 있으니 속이 터져 나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박진우의 휴대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어요. 박진우가 급히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누구야? 딸이 물어보니까 박진우가 버벅거렸어요. 아, 회사 후배가.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는 걸 딸이 봤어요. 자기야, 내일도 호텔에서 만날까? 사랑해, 이게 회사 후배가 보낸 문자야?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거였어요. 박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부족해서 진우 오빠가 다른 여자한테 간 걸까요? 야, 최윤정, 정신 차려. 바람 피는 게 내 잘못이야? 그 나쁜 놈이 잘못한 거지. 하지만 딸은 계속 자책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 가장 무서운 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지였어요. 엄마, 나 오늘은 엄마 집에서 자도 돼? 그래, 그러자꾸나. 흐느껴 우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쓰린 가슴을 달래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딸과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얼굴을 본 박진우는 일찍 출근한다고 나가버렸어요. 피하는 거죠. 나는 딸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 김경자 씨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 어서 들어오세요. 내가 인사를 했지만 김경자 씨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딸한테로 직접 갔어요. 윤정아,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진우가 아침에 시무룩하게 나갔니? 딸이 머뭇거리자 내가 대신 말했어요. 사부인, 진우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김경자 씨의 눈이 번뜩했어요. 뭐? 바람?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해? 증거가 다 있어요. 셔츠에 립스틱 자국, 휴대폰 문자, 호텔 카드키까지. 내가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김경자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게 뭐 대수야? 요즘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하나둘이야? 뭐라고요? 내 귀를 의심했어요. 사부인,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박순녀 씨, 당신도 세상 물정을 좀 알아야지. 남자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김경자 씨가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내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 호텔에서 만나자는 문자는 뭐예요? 이것도 사회생활이에요? 아이고, 그런 걸 가지고 호들갑을. 김경자 씨가 손을 휘저으며 말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딸이 갑자기 말했어요. 시어머니, 그럼 제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만나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딸이 용기를 내서 말하니까 김경자 씨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야, 최윤정. 여자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여자는 절개가 생명이야. 그럼 남자는 절개가 생명이 아니에요? 딸이 당당하게 맞받아쳤어요.
그러자 김경자 씨가 완전히 화를 냈어요. 야, 남자와 여자가 같아?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우리 진우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바람이라니. 내가 참다 참다 폭발했어요. 김경자 씨, 지금 정신이 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옹호하고 있어요? 옹호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박순녀 씨도 딸을 제대로 키웠으면 남편이 바람을 필까? 뭐라고? 내 딸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윤정이가 매력이 있고 남편을 잘 챙겼으면 우리 진우가 다른 여자한테 갔겠어? 다 내가 못난 거야. 윤정이 내가 오죽 못나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 늦은 시간까지 밖으로 나돌겠니? 그 순간 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시어머니, 제가 그렇게 못났나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김경자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딸한테 왜 이래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윤정이가 예쁘긴 하지만 살림도 못하고 애교도 없고 우리 진우한테 관심도 안 보이면서 무슨.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내가 소리쳤지만 김경자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애도 못 낳고 있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남편한테 따지고. 그래. 시집 와서 5년이나 됐는데 배에 소식도 없고. 그때였어요. 딸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윤정아. 내가 급히 달려가서 딸을 부축했어요. 딸은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윤정아. 윤정아. 정신 차려. 내가 딸을 흔들어 깨우는데 김경자 씨는 여전히 뻔뻔하게 서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좀 충격받았다고 쓰러질 일이야? 내가 김경자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김경자 씨, 당신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야, 박순녀. 말 조심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당신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애 못 낳는다고 무시하고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김경자 씨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잖아. 며느리가 남편 잘 챙기면 바람을 필까? 그리고 애 못 낳는 것도 사실이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런 시어머니 처음 봤어요. 딸이 천천히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엄마. 윤정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딸이 일어나서 김경자 씨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정말 제가 그렇게 못난가요? 정말 제 잘못인가요? 김경자 씨는 딸의 눈물을 보고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울지 말고 반성이나 해. 앞으로 남편 잘 챙기고 애도 빨리 낳으면 되잖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김경자 씨, 당신 같은 시어머니는 처음 봐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뭐가 어때서? 나는 며느리를 위해서 충고해 주는 거야. 충고라고? 이게 충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김경자 씨는 완벽한 아내였나 보네요. 남편이 바람 한 번도 안 피웠고 내가 비꼬듯 말하자 김경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요? 그럼 김경자 씨가 매력이 넘쳐서 남편이 바람 안 핀 거네요? 우리 윤정이는 매력이 없어서 바람 피우고 그야 당연한 걸 뭘 묻고 그래. 김경자 씨가 말이 막히자 딸이 갑자기 일어서더라고요. 시어머니, 그럼 저 대신에 시어머니가 진우 오빠랑 살아보세요. 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김경자 씨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제가 그렇게 못났고 매력 없고 살림도 못한다면
시어머니가 진우 오빠랑 사세요. 저는 이제 지겨워요. 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김경자 씨가 딸의 반발에 당황하고 있을 때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김경자 씨 좋습니다. 이혼합시다. 뭐, 이혼? 김경자 씨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네, 이혼이요.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내 딸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야, 박순녀. 갑자기 무슨 이혼 얘기야. 갑자기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남편은 바람 피우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하고 이런 집에서 누가 살고 싶겠어요? 김경자 씨가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래도 이혼은 너무하잖아. 진우가 조금 실수한 거지. 조금 실수라고요? 다른 여자랑 호텔 가는 게 조금 실수예요? 내가 따지자 김경자 씨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박순녀 씨도 세상 물정 좀 알아. 세상 물정을 알라고요? 그럼 김경자 씨 남편도 바람 피웠겠네요? 우리 남편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내가 갑자기 말하니까 김경자 씨가 당황했어요. 뭘 확인해? 김경자 씨 남편도 바람 피우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그 말에 김경자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야, 박순녀. 우리 남편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둘 거야. 손대기는 뭘 손대요? 확인만 해보자는 거지. 정말 바람 안 피우는지. 김경자 씨가 완전히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미쳤어?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없으면 뭐가 무서워요. 확인해 봅시다. 둘이 고성으로 싸우고 있는데 딸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엄마, 시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정말 이혼할 거예요.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거예요. 바람 피운 대가를 치러야죠. 박진우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위자료? 그건 너무하잖아. 뭐가 너무해? 당신이 바람 피워놓고? 하지만 위자료까지는. 그때 김경자 씨가 다시 나섰어요.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우리 진우가 뭘 잘못했다고. 또 같은 소리였어요. 나는 정말 이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었어요. 다음 날 나는 탐정을 고용해서 박진우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박진우 씨가 김미영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여자가 2명 더 있어요. 룸살롱 아가씨 김소희, 대학 동창 이은주.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박진우가 그렇게 바람둥이였다니. 증거도 다 있나요? 네, 사진이랑 동영상 다 찍었어요. 나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딸에게 보여줬어요. 윤정아, 이것 좀 봐. 딸이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응, 탐정이 직접 찍은 거야.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더라고요. 하하, 내가 정말 바보였네요. 윤정아, 엄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였는지 아세요? 이 남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자책하고 딸의 눈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이제 확실히 끝내겠어요. 완전히요. 그날 저녁 박진우가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놨어요. 박진우가 그것들을 보더니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이건 할 말 있어? 딸이 차갑게 물었어요. 윤정아, 이건 오해야. 오해? 3명이나 되는데 오해야? 박진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때 김경자 씨가 들어왔어요. 박진우가 급히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뭔 일이야? 진우가 급하게 오라고. 김경자 씨가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보더니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딸이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이 사진은 김미영이랑 호텔에서 나오는 거고, 이건 룸살롱에서 김소희랑 있는 거고, 이건 이은주랑 키스하는 거예요. 김경자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진우야, 이게 사실이야? 박진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진우야, 대답해. 김경자 씨가 소리를 지르자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엄마. 그 순간 김경자 씨가 완전히 발작을 일으켰어요. 아니야. 이건 거짓이야. 우리 진우가 이럴 리 없어. 김경자 씨가 사진들을 찢으려고 하자 내가 막았어요. 김경자 씨,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사진들. 다 합성이야. 합성이라고요? 동영상도 있는데요. 내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김경자 씨가 더욱 발작했어요. 아니야. 우리 진우가 이럴 리 없어. 김경자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진우야,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 이게 다 거짓이지? 하지만 박진우는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진우야. 김경자 씨가 박진우를 흔들었지만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제야 김경자 씨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정말이야? 정말 바람을 피운 거야? 박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김경자 씨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김경자 씨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조금 안쓰럽긴 했지만 그동안 내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니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김경자 씨, 이제 알겠어요? 누구 잘못인지. 김경자 씨가 나를 쳐다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박순녀 씨, 지금까지 윤정이 탓만 하더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김경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경자 씨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혼은 안 돼. 뭐라고요? 김경자 씨,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혼은 안 된다고. 아무리 그래도 부부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럼 윤정이가 이런 남자랑 계속 살라고요? 살면서 고쳐나가면 되지. 내가 완전히 화가 났어요. 고쳐나간다고요? 3명이나 되는데 뭘 고쳐나가요? 그래도 이혼보다는 낫잖아. 김경자 씨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딸이 나섰어요. 시어머니, 저는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변호사? 네, 내일 이혼 소송 들어가요. 김경자 씨와 박진우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위자료 7억을 청구할 거예요. 7억이라고? 박진우가 기겁을 했어요. 7억이 뭐 많아요? 3명이나 되니까 적은 것 같은데? 딸이 차갑게 말하자 박진우가 완전히 패닉이 됐어요. 윤정아, 아무리 그래도 7억은 너무 많아. 많기는 뭐가 많아요? 바람 피운 대가치고는 적어요. 그러자 김경자 씨가 또 발작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여기 아파트랑 시어머니 집과 전답을 팔면 될 거예요. 자세한 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딸이 단호하게 말하자 김경자 씨가 나한테 달려들었어요. 박순녀, 당신이 딸을 부추긴 거지. 김경자 씨가 나를 붙잡고 흔들어대니까 나도 화가 났어요. 부추기기는 뭘 부추겨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7억이 당연해. 바람 피운 대가가 그 정도면 적은 거예요.
우리 딸이 5년을 저런 파렴치한 놈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울분이 풀리지. 둘이 붙잡고 싸우고 있는데 딸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하세요. 둘 다. 우리가 멈추자 딸이 말했어요. 시어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저는 이혼할 거고 위자료도 받을 거예요. 반대하시면 법정에서 만나요. 김경자 씨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윤정아, 다시 생각해라. 결혼은 일륜지대사인데 인연을 이렇게 끊는 게 말이 되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거라. 시어머니가 잘못한 건 저한테 한 말들이에요. 진우 오빠가 잘못한 건 바람 피운 거고요. 딸이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하니까 김경자 씨가 할 말이 없었어요. 좋아.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지? 어디 너희 계집들 똑똑히 봐. 나 김경자 이대로는 못 죽어. 감히 우리 아들 평판에 상처 내놓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김경자 씨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정작 화를 낼 상대는 우리였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재판을 앞두고 윤정이가 집에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걱정이 돼서 물어보니 시어머니 김경자 씨가 따로 보자고 해서 근처 카페에 나갔다는 거예요. 윤정아, 우리 진우도 후회 많이 하고 있잖니. 재판까지 끌고 가지 말자. 그냥 합의금 조금 받고 조용히 끝내자.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달래듯 말했대요. 그런데 윤정이가 고개를 저으니까 얼굴이 금세 굳어졌다고 해요. 너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 게 쉬운 줄 아니? 재판까지 가면 진우 회사에서도 다 알게 될 거야. 그럼 너도 욕먹어. 내가 남편 못 지킨 여자라고 뒷말 들을 거라고. 윤정이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했어요. 돈 욕심 부리지 마라. 너 같은 이혼녀 받아줄 남자도 없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생각 바꿔. 딸이 울먹이면서 집에 돌아온 걸 보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제가 직접 김경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카페 구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김경자 씨, 어제 우리 윤정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뭘? 그냥 며느리 걱정돼서 충고 좀 한 거지. 충고요? 협박을 해놓고 충고라고요?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면 저한테도 할 말 있겠네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옆 테이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당신 딸 욕심 부리면 인생 망가진다고 한 게 뭐가 협박이야. 윤정이 인생 망가뜨린 건 당신 아들이에요. 바람 피운 게 누구인데 이제 와서 우리 딸 탓을 해요.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손바닥으로 탁자까지 치며 소리쳤어요. 경고합니다. 다시는 우리 윤정이 불러내서 흔들지 마세요. 또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어요.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동네방네 다 떠들 겁니다. 제가 그렇게 호통치니까 시어머니가 순간 얼어붙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어요. 그제야 속이 좀 시원했죠. 윤정이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는 울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무서워서 못 버텼을 거야. 걱정 마, 딸. 이제부터는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 일이 있고 난 후 윤정이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재판 준비를 했어요. 며칠 후 우리는 법정에 섰어요. 판사님 앞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사진, 동영상, 호텔 라이터, 문자 메시지까지. 박진우는 변명할 말이 없어서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김경자 씨가 갑자기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판사님, 이건 너무해요. 7억이라니. 7억은 너무 많아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님이 주의를 줬지만
김경자 씨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진우가 잠깐 혹해서 실수한 건 맞지만 부인,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고 싶으세요? 판사님이 호통을 치자 김경자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며느리도 잘못이 있어요. 지가 남편 간수 똑바로 못 해놓고 무슨 위자료야 위자료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동네 사람들. 이건 말도 안 돼요. 경위. 저분을 퇴장시키세요. 판사님이 명령하자 경위가 김경자 씨를 끌고 나갔어요. 김경자 씨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불공평해. 불공평하다고. 법정이 조용해진 후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의 불륜이 매우 심각하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으므로 위자료 7억 원을 전액 인정하고 재산 분할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승소한 거였어요. 법정에서 나온 후 김경자 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순녀, 이제 만족해? 만족하기는 뭘 만족해요. 당연한 결과죠.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당신 눈깔엔 7억이 당연해. 김경자 씨가 또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김경자 씨, 창피하지도 않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요? 내가 말하니까 김경자 씨가 더 화를 냈어요.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우리가 당한 게 더 억울해. 당했다고요? 누가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거잖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박진우가 갑자기 김경자 씨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김경자 씨가 깜짝 놀랐어요. 진우야? 다 제 잘못이에요. 엄마가 왜 이러세요? 박진우가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니까 김경자 씨가 당황했어요. 진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바람 피운 게 제 잘못이에요. 윤정이 잘못이 아니고요. 그제야 김경자 씨가 조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몇 개월 후 박진우는 집을 팔아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 일이 알려져서 좌천됐어요. 김경자 씨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해서 아들이랑 둘이 살게 됐어요. 반면에 우리 윤정이는 받은 돈으로 예쁜 아파트를 사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윤정이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했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결혼식 날 김경자 씨가 찾아왔어요. 윤정아. 윤정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걸 보더니 김경자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쁘다. 정말 예뻐. 시어머니. 윤정아, 정말 미안했어. 그때 내가 너무 못됐었어. 김경자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어요. 저 얼굴을 볼 때면 속으로 열불 천불이 날 때도 있었지만 지난 세월 잊고 살다 보니 분노도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딸의 결혼식. 분위기를 파토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시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윤정이는 여전히 착했어요. 행복해야 해. 정말 행복해야 해. 김경자 씨가 윤정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눈물이 났어요. 아, 이제야 끝난 거구나. 신랑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윤정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한테도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김경자 씨가 나한테 왔어요. 박순녀 씨. 네, 사부인.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요즘 당뇨 합병증이 심해서 걷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나 죽기 전에 상처 줬던 사부인과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야 나 죽어도 속이 후련할 것 같아서요. 김경자 씨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완전히 쪼그라든 김경자 씨를 보면서 자업자득이라 생각했어요. 남에게 상처 주면 언젠가 자신에게 더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너무 못됐어요. 윤정이한테도 당신한테도. 그래도 결국은 윤정이가 행복하게 됐잖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윤정이를 지켜줘서. 김경자 씨의 말을 듣고 나도 울컥했어요. 사부인도 이제 행복하세요. 진우도 정신 차렸으니까. 그래요. 진우가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바람도 안 피우고. 다행히 박진우도 정신을 차린 모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김경자 씨와는 가끔 연락하며 지냈어요. 예전처럼 친하지는 않지만 서로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윤정이는 새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도 낳고 정말 행복해 보여요. 나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 딸이 행복하니까요. 여러분, 시어머니라고 해서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그리고 바람 피우는 건 절대로 며느리 잘못이 아니에요. 바람 피우는 사람이 나쁜 거죠. 내 딸 윤정이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새 남편도 착하고 시어머니도 좋은 분이세요. 김경자 씨도 이제는 며느리를 잘 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 겪고 나서 정신을 차린 거죠. 박진우, 그 친구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직도 혼자 산다고 하던데. 자업자득이죠.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를 내 딸처럼 아껴주세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져요. 그리고 며느리 여러분, 부당한 대우 받으면 참지 마세요. 당당하게 싸우세요. 내 딸처럼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